안녕하세요. 비코의 김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입력과 저장을 위한 자료용과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의 관점에서 입력과 저장 절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 문제의 현재 상태를 먼저 식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된 목표 상태를 정의하게 되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이동시키는 그 과정들이 문제 해결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입력되고 저장되어 처리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처리된 결과들을 우리가 컴퓨터는 출력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된 결과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의 형태를 알려주는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료형을 활용해서 저장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자료형이 중요한 이유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에 가장 적절한 자료형을 설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표현 가능한 범위는 각각의 자료형의 메모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부호가 없는 경우에는 더 큰 범위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주요 자료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 즉 CHAR 자료형은 한 개의 메모리를 가지고 총 8비트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형식 지정자로서는 퍼센트 기호와 함께 C라는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고 표현 가능 범위는 -128에서 127까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수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자료형은 주로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쇼트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 즉 16비트의 메모리 크기를 가지고 형식 지정자는 퍼센트 기호 HD를 사용하게 됩니다. 표현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고요. 좀 더 큰 범위의 정수를 표현할 수 있는 int, 4바이트, 32비트의 메모리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퍼센트 기호 D로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표현 가능한 범위는 쇼트보다 더 큰 숫자 범위를 표현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숫자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롱롱의 경우 8바이트, 64비트의 메모리 크기를 가지며 퍼센트 기호 LLD의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정수 중 가장 큰 범위를 표현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자료형 같은 경우 플로트는 4바이트, 32비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형식 지정자는 퍼센트 기호와 F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수는 소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음의 소수부터 양의 소수까지 표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범위의 실수를 표현할 수 있는 더블 같은 경우에는 8바이트의 메모리 64비트를 활용하게 되며 퍼센트 기호 LF의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표현 가능한 범위는 플로트에 비해서 더 많은 소수점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었던 자료형을 활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를 만드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라는 것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정보 등을 저장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기 전에는 이 변수라는 공간을 미리 정의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형을 이용해서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를 설정하게 되고요. 보통은 정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이나 단어, 알파벳 등을 이용해서 이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변수를 만드는 과정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자형 변수 캐릭터를 이용해서 C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캐릭터라는 자료형을 통해서 C라는 변수 안에는 문자를 저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정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수형 변수 num 그리고 num1 두 개의 변수를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num 숫자를 의미하는 약어를 사용함으로써 정보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변수 이름을 활용했으며 정수형 즉 int 자료형을 이용해서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수 이름에는 예약어, 즉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사용되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print와 같이 명령어로 활용되는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고 숫자로 시작되는 이름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 문자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데요. 언더바, 아랫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명 사이에는 공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형과 함께 변수를 정의하면서 옆에 값을 바로 할당해서 초기 값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롱롱을 이용해서 더 큰 범위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num_3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고요. 초기 값으로 굉장히 큰 숫자를 저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num_3에 있는 정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printf 그리고 롱롱에 해당되는 LLD라는 형식 지정자를 사용하고 그리고 변수명을 넣은 경우에 그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서는 ASCII 코드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ASCII 코드는 컴퓨터와 통신 장치 간에 문자를 교환하기 위한 일종의 인코딩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 알파벳과 특수문자, 숫자 등이 0부터 127 사이의 숫자에 1대1로 매칭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대문자 A 같은 경우에는 숫자 65, 그리고 대문자 B 같은 경우는 A 다음에 있는 알파벳이죠. 그래서 ASCII 코드도 65 다음인 66에 매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알파벳이 매칭되게 되고요. 그 다음 소문자 A 같은 경우에는 97이라는 숫자에 매칭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소문자 B는 98에 매칭되어 있겠죠. 이러한 ASCII 코드는 문자가 컴퓨터에 저장되었을 때 컴퓨터 내부적으로 ASCII 코드, 즉 숫자로 변환되어서 처리될 때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저장되고 ASCII 코드로 처리되는 예시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형 변수 C를 정의하고 거기에 대문자 A를 할당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 A를 출력하기 위해서 프린트 그리고 문자를 의미하는 형식 지정자 C 그리고 변수명 C를 넣어주면 우리가 대문자 A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문자가 들어있는 C를 출력할 때 형식 지정자 C가 아닌 정수를 의미하는 D를 이용해서 출력하게 될 경우에 ASCII 코드, 즉 대문자 A의 ASCII 코드인 65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C에 들어있는 정보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 이 ASCII 코드 연산이 일어나기 때문에 65에서 1을 더한 66의 ASCII 코드를 가지게 되고 이 ASCII 코드를 형식 지정자 C, 즉 문자로 출력하게 되면 대문자 B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프로그래밍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늘 하듯이 include를 이용해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을 불러오고요. .h를 이용해서 헤더 파일을 불러오고 메인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해주시고 똑같이 중괄호로 메인 함수의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return 제로를 이용해서 종료됨을 알려주고요. 자, 각각의 이제 명령어들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형과 변수를 배웠기 때문에 먼저 문자형을 의미하는 캐릭터와 C라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항상 단위 명령어가 끝났을 때는 세미콜론 넣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int, 자 정수형 num 그리고 num1 두 개를 동시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float, 자 실수형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num2라고 이름을 붙여 보도록 하죠. 그리고 긴, 더 큰 범위의 정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long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름은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특수문자 언더바를 이용해서 num_3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변수를 정의하고 난 뒤에 바로 값을 할당해서 초기 값을 설정할 수도 있죠. 따라서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렇게 굉장히 큰 수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 변수가 완료됐다는 의미에서 다시 세미콜론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 C에다가 대문자 A를 직접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을 넣어주시고요. 이 C에 들어있는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printf 해주시고요. 형식 지정자, 문자를 출력할 수 있는 형식 지정자인 C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를 해주시고요. 이 C,
문자가 저장되어 있는 변수인 변수명 C를 넣어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대문자 A가 정확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 문자들은 아스키 코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printf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정수를 의미하는 D 이후에 똑같이 C 변수를 출력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A 옆에 65가 출력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자, 하지만 프린트 두 개를 우리가 출력했음에도 이 두 개의 문자가 서로 붙어 있어서 헷갈리죠.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가 줄바꿈을 의미하는 escape 문자 n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수를 의미하는 num에다가 우리가 숫자 10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플로트인 num2에다가는 자, num2에는 3.14라는 소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를 이용해서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숫자를 같이 출력해 볼 텐데요. 자, 정수를 의미하는 형식 지정자 D와 또 실수를 의미하는 형식 지정자 F를 같이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따옴표 안에 있는 형태 그대로 출력된다는 의미인데요. 정수, 쉼표, 실수 이렇게 출력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담겨 있는 num과 그리고 num2 실수를 각각 넣어주고요. 출력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별되기 위해서 두 번째도 줄바꿈을 해주도록 하고요. 출력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10과 3.14 그리고 실수가 정확하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입력되고 저장됩니다. 우리가 입력을 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입출력 함수는 scanf라는 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scanf는 프로그램 실행 중에 입력된 정보를 변수에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 포함되어 있으며 형식 지정자와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통해서 변수의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특히 변수의 메모리 주소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앰퍼샌드라는 연산자를 활용해서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가져오게 되고 그 메모리 주소에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scanf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괄호 안에 가장 먼저 형식 지정자를 순서대로 나열하게 되는데요. 입력받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식 지정자를 순서대로 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쉼표 이후에 변수와 그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는 앰퍼샌드를 조합하여서 순서대로 놓게 되는데요. 각각의 형식 지정자에 맞는 변수를 똑같이 순서대로 나열하여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scanf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받고 출력하는 과정을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변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정수형 num1과 그리고 실수형 플로트 num2를 만들어서 두 개의 변수를 만들고요. 이 두 개의 변수의 scanf를 이용해서 각각 데이터를 입력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scanf를 해주시고요. 자, 형식 지정자를 써줘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입력받을 거냐면 두 개의 값을 공백을 이용해서 입력받고 그 공백으로 구별된 값을 각각의 변수에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받는 값은 정수기 때문에 정수를 의미하는 형식 지정자 D를 써주고요. 자, 공백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를 의미하는 형식 지정자 F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각각을 이제 변수에 저장할 수 있도록 이제 변수의 주소를 의미하는 앰퍼샌드와 함께 정수는 우리가 정수형 변수를 num1로 만들었죠. num1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실수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인 num2를 이용해서 여기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창에 두 개의 숫자를 입력할 수 있고 그 두 개의 숫자를 공백을 기준으로 구별해서 입력받고 각각의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각각을 다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정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D 그리고 실수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F라고 해주고요. 이번엔 출력할 때는 각각의 구별을 위해서 우리가 쉼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의 데이터와 형식 지정자를 구별하는 이 콤마와 이 문자열 안에 있는 콤마를 헷갈리기 쉬운데요. 이 문자열, 따옴표 안에 있는 형태는 출력되는 형태로 그대로 출력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옴표 밖에 있는 콤마는 이제는 형식 지정자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변수, 데이터를 순서대로 나열하겠다는 의미의 콤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um1 그리고 num2라고 해주고 출력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주면, 자, 이번에는 바로 나오지 않죠. scanf를 통해서 입력받는 값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숫자 10을 입력하고요. 우리가 공백을 통해서 구별돼서 입력받기로 했기 때문에 10 이후, 정수 이후에는 공백을 이용해서 구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3.14를 넣어주고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10, 그리고 형식 지정자에서 우리가 콤마로 구별했었죠. 콤마, 그리고 3.14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장한 정보들이 변수에 올바르게 저장되고 그 변수에 있는 값을 printf를 이용해서 출력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형과 변수 그리고 scanf를 이용한 비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제목은 비밀편지고요. 문제의 배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는 메이플 월드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인 프렌즈 학교의 학생이다. 자, 문제에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들이 나오고 있네요. 도도는 전날 루미에게 받은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밤새 써서 건네주었다. 그리고 루미는 편지를 받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도도의 절친인 여러분에게 찾아왔다. 도저히 무슨 문장인지 모르겠다는 루미의 말에 여러분은 편지의 해석 주문을 거니 힌트가 나왔다 라고 되어 있네요. 편지를 잘 살펴보던 중 편지 봉투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게 일부러 문자의 순서를 섞어 놓았어. 5개의 문자를 2, 1, 3, 5, 4 순서대로 다시 배치하면 원래 단어를 읽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도에게 5개의 문자가 주어질 때 올바른 순서로 문자를 배치한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5개의 문자가, 자, 잘 보세요. 공백을 기준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공백 기준으로 입력받게 되겠네요. 그리고 5개의 문자를 올바른 순서로 다시 배치해서 출력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력 예시를 보면, 자, OLBYB가 이렇게 이상한 문자 형태처럼 공백 기준으로 입력이 되죠. 자, 그거를 원래 순서, 자, 로비를 의미하는 단어였었네요. 이거를 원래 순서대로 맞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입력받아야 되는 단어는 총 5개가 되겠죠. 그래서 캐릭터형, 문자를 입력받기 때문에 당연히 캐릭터형의 변수 A, B, C, D, E 5개의 변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개의 변수를 이제 입력받겠죠. 5개의 변수에 각각의 문자를 입력받게 될 겁니다. scanf를 이용해서 입력받게 될 거고요. 뭘 기준으로 입력받았죠? 공백을 기준으로. 그래서 자, 우리 형식 지정자 C, 문자를 입력받을 거기 때문에 scanf에 당연히 형식 지정자 C를 넣어줘야 됩니다. 공백을 기준으로 C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문자를 공백 기준으로 입력받는다는 형식 지정자가 완료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각각의 변수에다가 넣어줘야 될 텐데요. 쉼표를 써주고 $A 그리고 자, $는 변수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수 B, 변수 C, 변수 D, 그리고 변수 E에다가 각각 저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우리가 출력을 해야 될 텐데요. 이제 출력이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printf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를 5개를 출력하는데 형식 지정자를 통해서 일단 문자 5개 출력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공백을 기준으로 5개를 출력하게 될 거고요. 이제 출력되는 순서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자, 문제를 살펴보면 2, 1, 3, 5, 4 순서입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2는 변수 B죠. B를 먼저 출력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1, A를 출력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C, 그 다음에 5, E, 그 다음에 4, D 순서로 각각 출력을 해주면 순서가 뒤바뀐 변수를 순서대로 출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테스트하기를 통해서 먼저 결과를 살펴볼까요? 자, 우리 입력 예시를 그대로 여기 표준 입력에다가 넣고요. 테스트를 실행하면 이 실행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테스트를 보면 로비로 정확하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제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100점. 우리 문제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시된 관련된 문제도 비코에서 꼭 찾아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